이번엔 5페이지 전력과 열량. 우리는 요 전력과 열량에서 배울 것은 결과적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면 과연 전기는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력이다 라고 하면 전력은 영어로 POWER,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약자는 P라는 것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전기 다리미라는 게 있어요. 다리미. 이 전기 다리미는 우리가 살 때 그 용량을 보면 혹시나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겠죠. 500W. 또 전자레인지가 있다. 그러면 전자레인지. 이 전자레인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규격을 보면 1500이 있다. 1500W. 과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서 W라고 하는 게 뭐고, W 1500W 우리가 이것은 전기 규격인데 이것을 볼 때 뭘 의미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한 일의 양으로서 우리가 기본 공식은 전류와 전압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류와 전압을 곱하면 된다. 또 하나, 문제에서는 항상 세 가지 부품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전압, 저항, 전류. 또 하나, I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은 ohm의 법칙을 도입하면 I 자승 R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고 R분의 V 자승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으니 전력에 대한 공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서 문제에서 어떤 공식을 적용하나를 판단해서 즉시 입력한 다음에 값을 구하면 됩니다. 전력은 단위가 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500와트, 여기는 1500와트,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해당되는 전자제품들이 과연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표시한 것으로서 단순한 크기지만, 앞으로 우리는 전기 다리미를 1시간, 2시간 또는 8시간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 10초, 30초, 1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전자제품, 전기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한 총 전력량이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T초 동안에 전기가 한 1의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전력 P라고 하는 것에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P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된다. 이때 여러분들 요거 T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 T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T. 이것은 시간이다. 그럼 우리가 시간을 따질 때 초로 따질 수도 있고 분으로 따질 수도 있고 또는 시간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전력량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위를 다 사용하니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파워 W에다가 시간 S를 곱하는데 S라는 것은 초라는 뜻입니다. 초. 그래서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초고, 또 이 제품을 우리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했을 때 요 H라고 하는 거, 요 H라고 하는 것은 시간. 따라서 두 가지 단위를 다 사용합니다. WS 그러면 1초에 한 일, WH 하면 1시간에 한 일. 그러니 문제에서 1초, 그러니까 단위가 WS로 나오면 초로 계산하시고, 문제에서 WH라고 나오면 꼭 시간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 파워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이 P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서 이런 공식도 있었습니다. P는 I 자승 R이다 라는 공식을 바로 요 밑에 있는 P에다가 적용을 하면 I 자승 RT라는 공식도 꼭 같이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용할 공식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적용을 해야 되므로, 전력량, 여기서 W는 와트가 아니고 그냥 전력량이라는 그냥 기호로 생각하셔서 전력량은 I 자승 RT라고 하는 공식과 P 곱하기 T라는 공식을 같이 생각해서 적용하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 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저항에 어떤 구리선의 전기를 통하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줄이라는 사람이 줄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첫째, 줄로 계산하는 줄 계산식과 칼로리로 계산하는 칼로리 계산식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전력량, 즉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전기가 일을 했는가 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I-R T라는 공식을 바로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I-R T 했을 때 줄 계산식에서는 단위를 줄이라고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 이 위의 공식과 요 밑에 공식이 똑같으므로 이때 여기 있는 공식들, 요 공식들 WS라는 공식, WH라는 공식도 같이 생각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 줄 계산식에서는 이 T, 시간을 초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 초로 꼭 계산하시고, 이 위에서 계산할 때 초로 계산한 건 WS였으니 여러분들은 요게 줄은 뭐하고 똑같다? WS라는 공식과 똑같다고 같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WS, 즉 와트 세컨드와 줄과 같은 공식이다. 꼭 그렇게 기억하셔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줄 계산식은 I-R T.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몸의 칼로리로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칼로리 계산식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0.24를 추가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칼로리 계산식은 0.24 곱하기 I-R T 이렇게 계산해서, 즉 줄과 칼로리 관계는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1줄은 0.24 칼로리, 0.24 칼로리. 이렇게 해서 줄에 대한 열량 공식을 지금 기억하셔서 문제에서 적용할 때 바로 문제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계산할 때 1분은 60초다. 이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나 시간 계산할 때 요게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많이 사용하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초는 10의 6승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읽습니다. 역으로 그러면 1 마이크로 세컨드는 몇 초냐 계산할 때 여기에 있는 6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6으로 바뀌어서 1 마이크로 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초다. 이것도 서로 같이 연관시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주파수와 파형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주파수는 진동수.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생각해 볼 때 현재 220V 항상 요 전기 뒤에 60Hz다 라고 하는 것이 각 나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요 앞에 있는 요 전기는 220V고 요 뒤에 있는 60Hz에 대해 설명하면 여기에 있는 220V는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효값, 실제로 사용하는 값. 또 하나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모터가 회전할 때 1초에 60번 회전해서 만들어지므로 60Hz다. 이것을 우리가 상용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용 주파수다. 즉 이 말은 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초 동안에 60번 변한다. 이 변한다를 또 우리가 진동한다. 이렇게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기를 220V 60Hz를 사용하고 나라마다 여기에 있는 60Hz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본 문제에서는 항시 60Hz라는 이 상용 주파수를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requency 이렇게 읽고 frequency
F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파수 그러면 F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파수라는 얘기는 단위 시간에 반복되는 변화수. 아까 그랬죠? 60Hz다. 그러면 1초에 몇 번 변한다? 60번 변한다.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물어볼 때,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1초에 60번 진동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1 나누기 60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60분의 1초 걸린다. 60분의 1초 걸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얘기고, 60번 진동하면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데는 60분의 1초 걸린다. 이것을 공식화 시킨 게 바로 이겁니다. 주파수는 t분의 1. 여기서 t는 주기다,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기는 뭐다? 시간이다. 문제에서 시간이 주어지면 바로 이 시간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시간이다. 아울러 t는 f분의 1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에 대한 공식은 바로 이 공식을 꼭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만약에 주기가 0.01초다 라고 할 때, 그럼 주파수는 얼마냐? 그러면 요게 t분의 1이라는 공식에 t라는 숫자에다가 바로 0.01을 적용을 해서 0.01분의 1 하면 100Hz, 이런 값을 답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파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파수가 1000Hz다. 1000Hz. 주기 t가 얼마냐? 그러면 f분의 1. f는 문제에서 1000이라고 했으니 이게 1000Hz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면 0.001초. 혹시 밀리세컨드로 계산해라 그러면 곱하기 1000을 해서 1mS.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것으로 그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런 파형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파형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류 파형이 들어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 이런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파형이 지금 계속 반복될 때 하나의 파형이 나오는 여기까지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요 주기는 우리가 또 나중에 파장이라는 거, 길이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아래 기준점에서부터 상단까지 올라갈 때 이것을 진폭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모양의 팔을 우리가 사인 파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니 앞으로 문제에서 사인 파형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구나. 파장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거구나. 주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진동수가 한 번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주파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단위는 헤르츠다 라고 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몸무게를 따질 때도 1kg은 몇 g입니까? 또 이런 걸 따질 때처럼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생각하면 헤르츠라는 단위가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kHz도 나올 수 있고 메가헤르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MHz는 kHz로 고쳐라 그러면 1000Hz, 즉 10의 3승 kHz. 헤르츠로 고쳐라 그러면 다시 10의 3승을 곱해서 10의 6승 Hz. 요 단위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꾸로 1Hz는 몇 kHz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생각하시고, 몇 헤르츠냐, 몇 헤르츠가 아니죠. 메가헤르츠냐 따지면 10의 6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하나가 좀 다시 얘기해서 1Hz는 10의 3승 kHz, 메가헤르츠로 고쳐라 그러면 10의 6승 마이너스 6승 메가헤르츠.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써놓은 요 보조 단위를 눈으로 잘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위 관계를 잘못 생각하시면 문제의 답을 다 구하셔도 우리가 잘못 선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서 단위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이 220V 라고 했을 때 이 220V는 시료값이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가정에 220V가 들어올 때 과연 전기를 주는 그런 쪽에서는 과연 얼마만한 전기를 주겠는가. 이때 최대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료값을 알려주고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최대값은 주어진 시료값에다가 1.414를 곱하면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다가 혹시나 최대값, 시료값 문제가 나올 때는 이 공식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0V라는 전압에서 시료값이 220일 때 여기다가 1.414를 곱하면 최대값이 나오므로 계산 결과 311V가 나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311V를 답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상 계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계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